엄청난 결과를 이뤘어요라고 자랑할까봐 들었고, 사실은 그리고 엄청나게 큰 단체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저 그냥 조그맣게 부천에서 부천으로 간 이유가 전국의 그 청소년 강력 범죄 1위 지역이 부천이었고, 부천역에 수많은 그 간첩 청소년들이 부천역으로 모여들었고, 이 일은 저희 그 조은진 선생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때 선배를 이 일을 그 10년도 전에 시작하신 목사님이 찾아뵈었더니, 이것은 거두는 사역이 아니라 버티는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 말씀을 저한테 전달하면서 저희가 생각하기를 아이들을 쉽게 변하지 않는다. 다만 누군가에게 한 사람, 믿을 만한 어린이 한 사람 있어야 되는데 그 어린이 되어주겠다 라고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걔들한테 큰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청소년이 그러더라고요. 딱 필요한 만큼만 도움을 주더라. 그 어게인을 하면서 가장 아이들이 필요로 했던 것이 일자리였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회적 자폐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인관계가 망가지고 그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가출이 아니라 사실은 탈출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폭력 가정으로부터 탈출한 아이들, 그래서 거리에서 살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부천역에 굉장히 많은 그 일자리가 있지만 사실은 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착취당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그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었기에, 그러면 후발주제에 우리가 그 틈새를 메꾸자라고 해서 스마일 어게인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제 비영리 법인인데 만들어서 위기 청소년들, 미혼모들을 위한, 저희가 말하는 미혼모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 미혼모부입니다. 그리고 어게인에서는 위기 청소년이라든가 미혼모들에게 긴급한 생활 지원을 하는 것, 심리 상담을 하거나 저희가 약간 교육에 몸을 매는데요. 교육을 시켜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회복적 생활 교육을 2차 과정으로 하고 있고, 부천시로부터 청소년 법률 지원 센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범법을 저지른 가해자나 혹은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들, 노동인권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것 자체도 사실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아기를 낳기까지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 그 아이를 키우기에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질문이, 이제 기자들이 오면 몇 명이나 변화됐어요? 라고 해요. 그럼 없어요. 이거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냥 조금 낮았나 보다 그러면 다시 추락하고, 그럼 근데 다시 올라가다가 거기다 조금 낮아서 조금 올라가다가 또 다시 원점, 그러다가 조금 낮아지고 이러는데, 저희가 첫 아이를 성공적으로 표현을 어쨌든 자립의 기반으로 마련하는데 4년 걸렸어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친구는 저희가 그래도 희망적인 친구였는데, 보육원 출신입니다. 왼쪽 보육원 출신인데, 보육원에서 만난 남자 친구랑 같이 고아원을 나와서 외로우니까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생겼어요. 이 아이를 만나게 된 것은 저희가 이제 선언원에도 가서 예배도 드리고 배정을 받은 청소년들을 같이 만나서 이제 교류도 하고 그러는데, 얘가 이제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했는데, 누나가 천안에 사는데 보고 오겠다고 가더니 연락이 온 거예요. 눈이 엄청 쏟아지던 날인데, 누나가 아기가 있는데 분유가 떨어졌어요. 분유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분유를 보내줄 게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 두 부부가 이렇게 천안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LH 공사에서 준 그래도 집이 있어서 거기서 사는데 분유가 없어서 아이가 분유를 못 먹겠다 해서 가서 분유를 주고, 그러면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저귀도 보내고 분유도 보내고 긴급한 생활 지원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둘째가 또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둘째를 가진 일을 지금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고 있는데
단짝놈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둘만 남은 거예요. 와, 저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혼자서 이 아이를 알바를 하면서 키우기가 너무 쉽지 않잖아요. 다행히 이제 그 지원금이 나오는 것을 은근히 버티는데 좀 반속은 상했어요. 저희들한테 큰엄마라고 부르는데 근데 솔직히 좀 한 3-4살 되니까 너무 예뻐서 야 내가 근데 한 말 취소한다. 미안하다. 너무 잘났다. 라고 했는데 저 아이 첫 돌잔치를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주제가 뭐였냐면 남들처럼이었었습니다. 남들처럼 뷔페 집에 가서 남들처럼 사진도 놓고 남들처럼 손님 불러서 밥 먹고 사진 찍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잔치를 했는데 돈이 한 400만 원 들어온 거예요. 거기 오셨던 분들이 돈을 주고 가는데 그래서 100만 원을 생활비를 주고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공부하자. 언제까지 알바로 살 수 없지 않니?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자라고 했는데 받았어요. 쉽지 않았지만 저희 주영 목사님이 책을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학교를 못 가니까 그럼 책 다 만들어서 보내고 가서 컴퓨터 사서 다 설치해주고 했는데 드디어 2년 반 만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아갖고 그 문자가 왔어요. 큰엄마 보육교사 자격증 받았어요. 이러면서 와갖고 저희가 너무 감사했는데 지금 보육교사로서 두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면 순간의 실수로 오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지금 한 아이는 집으로부터 방치되고 있는 아이였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나서 아버지 딴 데 가서 사시고 엄마는 둘째 동생만 데리고 나가 사시고 얘는 혼자 살았는데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아이가 거의 1년 이상을 막노동으로 자기 생계를 유지해 왔어요. 그러고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노가다를 계속 하다 보니까 노가다 같이 하시는 그 분들이 너무 거칠고 막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저분들처럼 거칠게 살겠구나라고 하고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딱 끊고 집에 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람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통장 빌려주면 돈 준다는 말 듣고 했다가 그게 대포 통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천과장법원에서 검거되고 우리한테 상담을 보내는데 내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면 되겠다 해서 검정고시 배용하고 주고 검정고시 출연에 성적이 좋아서 건국대학교 청주분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갖고 제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할 수 있어. 같이 졸업하는데 이래갖고 지금 같이 계속해서 만나고 지원하고 이래가면서 하고 있고 저 옆에는 얘는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작년에 왔는데 20시간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얘도 엄마는 이혼했고 아버지는 바깥에서 생활하시고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착해요. 잘못을 저렇게 친구 때리는데 같이 옆에 친구들 때렸다가 같이 오는데 그래서 이 아이는 너 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철도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상담 시간하고 상관없이 너 졸업할 때까지 우리랑 같이 했자라고 해서 매번 자소서 쓰는 법하고 철도고등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가산점을 받는 것들을 막 했어요. 근데 이 집안 좀 힘들었어요. 애들이 생활이 누가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상담을 제 시간에 오는 것도 힘들고 하여튼 수업을 엄청 쓰기는 했어요. 그런데 얘가 용산초등고등학교에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수많은 고생들이 있었었지만 이 아이가 이제는 자기의 꿈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그런 과정이어서 이걸 좀 약간 그러니까 저희가 일을 한 4년, 5년 지나니까 조금씩 하는 것이 그래도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주석사학은 그래서 이주배경 중도인구 청소년 방과후 학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주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 때까지 자기 나라에서 살았는데 엄마가
재혼해갖고 한국에 온 엄마들이 이제 생활이 안정된 아이들을 부르잖아요. 불러서 오거나 아버지나 엄마가 여기서 노동자로 왔는데 생활이 안정되니까 본국에 있는 아이들을 청소년기에 부르는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이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왔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국에서 엄마가 부모님이 죽었거나 이혼했거나 하는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겪었는데 그 할머니나 그런 가족들한테 손에 크다가 어느 날 문득 준비도 안 했는데 한국을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문화적인 충격도 있죠. 말도 안 통하죠. 그리고 새 가족, 엄마랑 살고 있는 그런 가족하고 너무 낯설고 엄마랑 살 거라는 기대를 하고 왔는데 엄마랑 못 살아요. 새 가족, 새 아버지 그런 거하고 불화가 있으니까 따로 이모랑 살거나 혼자 살거나 그러니까 막 치료도 너무너무 불안하고 이런데 이게 문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필요가 하는 것은 이국적에 한국을 적응할 수 있는 것들도 만들어놔야 되고 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진로도 해서 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부천에 서로 필요하다라고는 말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저질렀어요. 하나님은 여태까지 역사하시면서 저 생각대로 역사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되면 어차피가 돈을 줄 거라고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요. 이 일을 해오는 모든 과정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예배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런 것들로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의 교회에 프로그램 좀 보내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알아서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맨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희는 가늘고 긴 거 좋아해요 라고 하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꼬박꼬박 매월 꾸준히 보내주시는 그런 것이 저희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드리고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단체에서 나중에 우리의 집이 되던가 아니면 이 저출산, 초저출산국에 우리의 자원으로 우리의 그런 시민으로 키워서 건강한 시민으로 키워서 그들이 스스로 세금을 내고 여기 한 몫으로 건강한 시민으로 가게 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를 하는데 이 아이들한테는 모국어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합창단도 하면서 한국의 쪽이 적응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보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생각날 때 늘 기도하겠습니다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기도하실 때 생각나시면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